무력 투쟁으로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일본 측 기록만 7,500명이 희생됐어요. 3.1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2,000명, 일본 토벌 때는 2만 명이에요. 10배 차이가 났다고 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조선의 모든 남녀노소 최후의 1인까지 맞서 싸우자. 애국과 충절의 고향이 맞아요.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 성삼문 선생 2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1차, 2차 홍주 의병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홍성. 홍성이 낳은 또 다른 영웅, 바로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호는 백야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하얀 밤? 호방차의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백야가 뭐냐면 백은 백성이란 뜻이고 야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기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잘 이끌어라. 누가 백야라는 호를 지어주셨냐면 1차 홍주전투를 이끄셨던 김복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집이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육군사관학교죠. 입학을 해가지고 무관의 길을 걷는데 1907년도에 대한제국군이 강제로 해산을 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거기에 격분한 김좌진 장군은 더 이상 내가 육군 무관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자퇴를 하신 다음에 이 홍성으로 내려오세요. 고향이죠. 홍성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하십니다. 어차피 인재를 키워야지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조선 땅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한 김좌진 장군은 1918년도에 만주로 넘어가십니다. 아버지도 무관이었거든요. 무력 투쟁으로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1918년도에 넘어가시고 다음 해인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 만세운동을 3월 1일 하루만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거의 7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일본 측 기록만 7,500명이 희생됐어요. 3.1 학살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김좌진 장군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전투와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되찾자. 김좌진 장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만주를 건너갔던 우리 동포들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홍범도 장군이거든요. 다음 해죠. 홍범도 장군이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를 성공시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봉오동 계곡이에요. 거기서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손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쉽지가 않아. 봉오동도 그렇고 청산리도 그렇고 중국 땅이거든요. 일본이 중국은 물론 이빨 빠진 호랑이였지만 어쨌든 외국이잖아요. 거기에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이 뭘 하냐면 자작극을 벌여요. 지금 그 두만강변에 보면 훈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독립군의 약간 전초 기지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중국 마적단을 매수를 합니다. 마적단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서 일본인을 죽여요. 그걸 구실 삼은 거죠. 중국 땅에서 우리 일본인이 죽었다. 우리가 가서 범인 잡을게. 어쨌든 일본인이 죽었어요. 중국 당국도 그 당시에 우리 편이었어요. 독립군에게. 그 훈춘 거기를 비우고 도망가라고. 그럼 우리가 너희들 독립군 기지를 우리가 불태울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독립군 토벌을 좀 했다는 명분이 있을 수가 있고 너희들 도망갈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일본군은 이제 명분 얻었어요. 우리는 토벌하러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라 중국. 중국인들에겐 피해 안 줄게. 우리를 해친 조선 독립군만 우리가 손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토벌대가 들어가요. 무려 2만 명이 들어갑니다.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청산리 계곡 쪽으로 들어가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우리 독립군은 2,000명, 일본 토벌대는 2만 명이에요. 10배 차이가 났다고 해요. 딱 보니까 몇천 명 밖에 안 돼. 자기는 2만 명이 도가내던 쥐다. 청산리 전투가 단 1회 전투가 아니라 총 3회에 걸친 전투였어요. 1차, 2차, 3차. 우리가 이긴 건 맞아요. 일본군 2만 명이 거의 상당수가 피해를 입습니다. 1930년에 1930년에 김좌진 장군은 박상실이라고 하는 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김좌진 장군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죽기는 너무 이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을 마감을 하십니다. 김좌진 장군 사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김좌진 장군의 생가를 복원을 해놨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이제 만주에서 암살 당하셨죠. 가묘를 만듭니다. 만주에.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묘라는 걸 표시를 하면 일본 애들이 훼손했을 거예요. 김좌진 장군의 이제 부인께서 정말 용감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남편 김좌진 장군의 유해를 수습하러 가겠다라고 하면 일본이 가만 놔두겠나? 아주 은밀하게 만주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묘를 발견하신 후에 김좌진 장군의 유해를 겨우겨우 수습을 해서 홍성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김복한 선생님의 묘 옆에 조그맣게 가묘를 만들어요. 표시하면 안 돼요. 부인의 묘가 이제 충남 보령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남 보령에 김좌진 장군과 그 부인이 합장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단장지통이라고 해서 김좌진 장군의 어록비입니다. 말 그대로 단장, 창자를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아프다 이거죠. 이제 홍성이 낳은 또 다른 영웅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 생가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 33인 민족대표 33분 가운데 한 분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바로 여기 홍성 출신이십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누가 썼을까요? 최남선. 이야! 역사 천재 최남선 선생이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를 쓰셨는데 너무 복잡해요.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너무 이거 복잡한 거 아니야 해서 한용운 선생님께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목적을 넣자. 이 선언하는 목적. 그래서 뒤에 이걸 넣자 라고 하십니다. 공약 3장.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조선의 모든 남녀노소 최후의 1인까지 맞서 싸우자. 최남선 선생님이 쓰신 기미독립선언서는 손 안 대고 또 추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용운 선생님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용운 선생님이 독립선언문을 읽고 만세를 한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진 체포가 되십니다. 근데요 2, 3일 정도 이제 고초를 겪으시고 아유 내 사인한 거 취소하겠어. 나 석방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께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깜빵 안에 있던 똥통을 집어가지고 집어 던졌대요. 팍! 야 이 자식들아 겨우 3일 동안 고초를 겪은 것 때문에 변제를 해? 만해 자체가 무슨 뜻일까? 그만해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만해 바다, 그러니까 끝없는 바다, 끝없는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 민족대표 33분 가운데서 정말로 진심으로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위대한 분 한용운 선생님도 바로 여기 홍성 출신이란 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변절을 하셨어요, 다들? 작가님도 변제했을걸요? 그렇죠. 3.1운동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단 통치였어요. 너네 까보면 죽어! 이거예요, 무단 통치.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3.1운동으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일본이 약간 스탠스, 자세를 바꿉니다. 아, 조선은 무단 통치하면 통치가 안 되는구나. 1920년부터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해요. 조선어 쓰십시오. 그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등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도 이거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시민 통치가 그냥 일본 받아들입시다 한 거예요. 그 영화 암살 보면은 이정재가 전지현 총 맞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왜 쐈어? 왜 사실 뭐예요? 어느 영화 본 거야 지금? 우리가 해방될 줄 알았나 내가? 이거잖아요 이정재가. 홍성이 참 어떻게 보면 애국과 충절의 고향이 맞아요.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 성삼문 선생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1차, 2차 홍주 의병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홍성. 나중에 여러분 홍성에 오시면요 한번 이 충절의 그런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변소 복원해 놓은 곳이요. 진짜 변소는 아니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셔도 되는데 진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한용운 선생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지만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현실적으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시면 한용운 선생님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성에 꼭 놀러 오십시오. 홍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여러분께 보여줄 겁니다.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 그리고 소고기 하면 홍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홍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홍성 파이팅! 안녕.